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작은 한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쓴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옷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구두 밑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 손님들로 붐벼 활기가 넘쳤습니다. 종업원 윤지는 계산대 뒤에서 주문표를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카운터 쪽으로 다가와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작게 말을 꺼냈습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윤지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하셔야 물 드려요. 윤지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칫하며 손끝으로 젖은 모자 챙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이면 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방 안쪽에서 사장 오상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흘깃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이 아니면 나가세요. 장사 방해됩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까지 웅성대던 식당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젊은 손님들이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가 여전히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굽은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식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지는 그때서야 잠시 멈춰 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낡은 외투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별사람 다 있네?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계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진상 손님이 많아요. 하루가 피곤하네요. 윤지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그 속에서 노인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당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윤지는 계산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까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물 한 잔 달라던 노인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피식 웃으며 SNS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공짜 물 달라던 손님 등장. 요즘 세상 참 무섭네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별사람 많네. 요즘 노인들 왜 저래 같은 조롱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윤지는 그 반응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상필 사장은 주방에서 나와 그 글을 보고는 흡족한 듯 웃었습니다. 요즘 진상 손님 많지? 그래도 그런 사람 상대하느라 고생했어.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윤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윤지는 마지못해 웃으며 괜찮아요. 사장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택시기사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노인 또 오면 그냥 쫓아내요. 괜히 말 섞지 말고. 그들은 웃으며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오상필은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손님은 손해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요. 윤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잦아들고 붉은 노을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윤지는 무심코 창가 쪽을 바라보다가 그곳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식당 앞 가로등 밑에 오전에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의 끝이 바람에 흔들렸고 손목에 차인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윤지는 잠시 숨을 멈췄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장은 계산서를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내일 메뉴 회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재개발 들어오면 이 근처 땅값 엄청 오를 거예요. 잘 버티면 돈 됩니다. 윤지는 아무 말 없이 종이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방금 입안으로 들어온 물맛이 이상하게 쓰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골목 끝 부동산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제 식당 앞을 서성이던 박노인이 낡은 가죽 노트를 손에 쥔 채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중년의 부동산 사장은 서류 더미 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근처 매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장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근처요? 여긴 곧 재개발 들어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오래된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마지못해 파일을 꺼내 건물 목록을 펼쳤습니다. 여기 이 한식당 건물이 요즘 말 많죠. 사장이 팔까 말까 고민 중이랍니다. 노인은 흥미를 보이지 않은 채 그 문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건물의 위치, 면적, 등기 상태, 담보 내역까지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쪽에 소유자 오상필, 담보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무실 문 밖에서는 상가 브로커들이 오가며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만 잡으면 보너스야. 그런 소리 속에서도 노인은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사장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투자하시려는 겁니까? 노인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이 있는 곳이라 살펴보는 겁니다. 박노인은 식당 맞은편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한쪽에는 건물 매입 조건 마이너스 즉시 계약 가능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릿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그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로 마지막 물 한 잔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그는 다시 식당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골목 풍경 속에서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몰라볼 때조차도 그는 이미 결심을 마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식당 앞 골목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지만 윤지와 오상필은 창밖의 고급차를 보고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차분히 울렸습니다. 어제까지 낡은 모자를 쓰고 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에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상필은 계산대 뒤에서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가 같은 사람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손님 한 명이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라며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들어와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가 시선을 멈춘 곳은 카운터 앞 바로 오상필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뒤이어 부동산 중개인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오상필은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님이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문서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 종이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건물의 소유권이 제게 이전됩니다. 노인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고 주방에 있던 요리사마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상필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물 한 잔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노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윤지는 눈을 내리깔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식당 유리창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노인의 어깨를 감싸며 한층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상필은 그제야 깨달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종업원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 안으로 잔잔히 퍼졌습니다. 벤츠가 천천히 출발하며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차 뒤로 먼지가 일었고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멍하니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일었습니다. 정오 무렵 식당 안은 한산했습니다. 벤츠가 사라진 뒤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오상필은 창가 자리에 멍하니 앉아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 완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이 식당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구석 테이블에서 물수건을 접으며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냄비에서 끓던 된장국 냄새조차 희미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노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외투를 벗은 채로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더니 종이컵을 하나 들어 물을 채웠습니다.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상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노인은 대답 대신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슬퍼 보이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아요. 마음으로 봐야 하죠. 노인의 말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윤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가방에서 인쇄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 식당 간판 시안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따뜻한 밥상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식당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될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돈이 아닌 따뜻함으로 운영될 거예요.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주방장이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윤지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오상필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예전 식당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함 위에 이름 한우리 한식당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오상필은 고개를 들었지만 노인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창밖에서는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입자가 공기 중을 떠돌았습니다. 박노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이곳에 온 길은 사람의 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윤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새 간판 시안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참외처럼 느리게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식당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밥상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 흰색 간판 위로 햇살이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식당 안은 깔끔하고 환했습니다. 낡은 벽지는 새로 도배되었고 오래된 의자 대신 나무 향이 나는 새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윤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 앞에 서서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구부정한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외투와 해진 모자를 쓴 그는 망설이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정말 공짜입니까?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든 배고프면 오셔도 됩니다. 노숙자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국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오상필은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 사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창문 너머로 윤지가 손님에게 밥을 내어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치도 후회도 아닌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주민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료 급식한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웃들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누구나 와도 되는 거죠?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윤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이 가게의 약속이에요. 손님들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밥과 반찬을 받아 들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음식 냄새와 함께 잔잔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때 방송국 기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근처에 새로 생긴 기부식당 맞죠? 인터뷰 가능할까요? 윤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주인 어르신께서 그런 건 원치 않으세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이자 박노인은 구석 자리에서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물 한 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의 표면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에는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끝에 나무가지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식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온기가 길가에 앉은 행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오상필은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그 명함이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식당을 하는 기분이네요. 식당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소리에 맞춰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이 되었군요. 며칠이 지나자 따뜻한 밥상은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지는 식당 문을 열자마자 SNS 알림창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문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물 한 잔을 거절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 잔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녀의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그 노인분 덕분에 세상이 조금 따뜻해졌네요. 윤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먹으러, 누군가는 기부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문 옆에는 한 끼의 나눔이 하루를 바꿉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미소를 지으며 식판을 내주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 한마디가 식당 안을 포근하게 채웠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오상필이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식당은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윤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오상필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는 박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오상필과 시선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인사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동의. 오상필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싱크대로 돌아가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용돈을 모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라고요. 윤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박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구석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박노인이 직접 손글씨로 써 붙인 문장이었습니다. 윤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해질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식당엔 잔잔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윤지는 남은 밥그릇을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오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에 걸린 따뜻한 밥상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간판이 살짝 흔들리며 반짝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곳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집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식당 안에 고요하고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붉은 빛이 식당 창가를 물들였습니다. 하루 영업을 마친 따뜻한 밥상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노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손에 쥔 흑백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끝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물 한 잔 돌려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오상필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돈과 이익에만 눈이 멀었던 그가 이제는 남은 음식을 나눠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윤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잘 먹었겠죠?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들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내일 또 와요. 윤지가 손을 흔들자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거리에는 노을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위로 식당 간판이 반짝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 그 문구는 하루의 끝에도 변함없이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맑은 물이 천천히 컵을 채우며 반짝이었습니다. 그는 그 잔을 들고 식탁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 이 한 잔의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존엄,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누군가에게 목마르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선율이 세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후 오상필이 문을 닫고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꺼지자 식당 안에는 따스한 여운만 남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스치며 따뜻한 밥상에 글자를 비추었습니다. 박노인은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